안녕하십니까, 조선사타입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어제 어제 녹음을 한 게 소리가 녹음이 안 됐죠. 저는 이거를 하여튼간 한 6개월 정도 테스트 베드로 운영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나 날짜, 편집 부분에 대해서 시즌2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즌1 여러가지 뭐 재미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적인 부분, 뭐 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일매일 좀 고되지만 일단 뭘 얘기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다 까먹어. 새벽이다 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체조하고 1층 내려가서 18층까지 계단을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령 5kg짜리 2개 들고 10kg죠 총. 근력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육 보충제를 먹어요. 실은 근육 보충제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육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도 좀 이렇게 좀 탱글탱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근육도 좀 탱글탱글해지고, 그리고 그거 이후에 15분 안에 이제 뭘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그다음에 호밀, 오트밀 하나, 한 요만큼, 얼마 안 되지 뭐, 80g 정도? 오트밀 그렇게 먹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나마 이제 밥을 먹으면 정신이 좀 맑아지긴 한데, 뭐 전날 힘들거나 뭐 이렇게 장거리 뛰거나 그러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롱해롱해. 그래서 시즌2가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다빈치 에디터를 좀 배우고는 있는데, 워낙 게을러서 아주 완벽하게 습득을 안 하고, 편집이라는 게 또 이게 계속 해봐야 된다며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 습관이 중요한 게, 나는 내 생애에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계단을 18층까지 뛴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 이게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그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사항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헬스장을 다녀볼까, 수영장을 다녀볼까, 뭐 여러 생각을 했는데,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다 해봤는데 나랑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즐길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싸고 준비하고 가서 씻고 옷 입고 인사하고 눈치 보고 이런 일련의가 나랑 안 맞더라고. 그래서 생활 운동을 하자. 생활 운동을 하자. 그래서 효과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려면 뭐 제대로 말이야 가가지고 벤치프레스도 들고. 근데 그게 물론 좋은데, 그거를 꾸준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어떤 루틴에 의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돼. 내가 봐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할 수 있게, 아주 지독하게.
근데 나는 어디 가서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 더 할 수 있냐? 난 집에서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를 지금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하는데, 한 1개월, 2개월, 일주일에 5번 했다가, 3번 했다가, 2번 했다가, 아예 안 했다가, 아예 안 하다가, 다시 하다가, 이런 반복을 했었어요, 실은. 시행착오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좀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 어, 정신도 맑아지고, 어, 정신도 맑아지고, 어떤 의욕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운동 강도를 더 늘렸죠. 맨 처음에는 그냥 1층 아파트에 내려와서 그 출입문 앞에서 새벽에 깜깜할 때, 뭐 여름이나 한여름이나 이럴 때는 아침이 일찍 시작되니까 새벽에 이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 겨울에 갑자기 막 4시 반 5시에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깜짝 놀래 사람들이. 저기 우리 동네. 어찌됐든 그렇게 준비 운동 체조를 하고, 그죠? 몸을 살짝 풀어주란 말이야. 살짝 풀어주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강도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스텝을 천천히 해주는 거죠. 올리면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막 맨 처음에는 18층을 올라가는데, 걸어가는데 걷기도 힘들어. 아주 그냥 아주 혼났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좀 이렇게 걷는 게 또 이제 걷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능수능란해진가 뛰게 되더라고. 계단을 막 뛰게 되더라고요. 막 뛰니까 막 올라가서 막 별걸 다 해봤어. 그 중간 층이 지금 이렇게 뛰다가 중간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중간층 나오면 거기서 한 5초 동안 또 팍 뛰고 막 이런 거 작업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운동량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2번 정도나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막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령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다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상체를 해줘야지. 세 세트 정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번, 3번, 4번, 5번, 많이 할 땐 5번 정도. 그럼 확실히 몸이 가뿐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매일 아침에 읽는 이제 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읽고 있는 게 2개야. 난 복수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요즘에 읽고 있는 건 황금의 샘.
한 700페이지 정도, 650,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단권 학원에서 한 1300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걸 쭉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거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거, 원하는 분야이지만 약간 좀 너무 어려우면 흥미가 떨어지니까, 그죠? 흥미도 무시 못해요. 그런 거 쭉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북마크도 좀 하고, 북마크를 하면서 자기가 의미 있게 읽었던 부분을 착착착 북마크 하면은 책에 표시가 짝짝짝짝 되잖아요, 책갈피에.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책에 있는 재미가 나요. 그 뭐 책을 막 아낀다고 해서 아낄 책이 또 있긴 있겠지. 같은 경우는 뭐 한정판이라든가 특이한 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뭐야, 포장도 안 뜯었어. 어떤 책 같은 경우는 한 넋이라는 책이 뭐 하여튼 그 책은 그냥 포장 상태로 내가 죽어서도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책들. 아예 포장도 안 뜯었어. 근데 대부분의 창은 자기가 쓰고 그때 생각난 것도 거기다 넣고 그러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예전에 뭐 책이 귀할 때나 연필이 좀 해를 때나 연필도 아까울 때는 책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책에 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책에다가 뭘 쓰기도 하고, 방점도 찍어보고, 뭐 메모도 해보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에 나가게 뭐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달의 책들을 또 읽는 거죠. 주로 이제 소설, 그러니까 사회과학 책이 있거나 소설, 그렇게 해갖고 두 가지를 병합을 하게 하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를 관철하는 어떤 시대 철학, 관철하는 내용을, 함의를 담은 내용의 소설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 건 때문에 김지아 작가인가 그런 해방문학 관련된 내용,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해방문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해방문학인 것 같아요. 아버지 그 남부군과 빨치산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온갖 사회적인 눈총과 거기서 감춰져 있는 연좌제 하에서의 끌어질 희망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거기에서 잉태된 많은 내용들의 그 보석 같은 문구들이 쫙 추려져요. 그래서 경상도의 김원일이라는 분도 알게 됐고, 충청도의 이문구 선생님, 조정래 같은 선생님은 워낙 유명한 뭐 전라도 쪽에 계신 분이고, 이런 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나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메모를 그냥 뚝뚝뚝 쌓아놓기만 했지 그거를 버릴 줄을 몰랐어. 토요일 날은 쌓아놓은 데이터를 버리는 작업을 해요. 메모를 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는 그 버림을 통해서 그 잡다한 쓸데없는 거를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집 앞에 있는 뭐 조용한 데 가서 메모한 거를 지워 나가고, 그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그거 기록할 만한 일주일 분량을 쭉쭉
수기로 써요. 수기로 써서 썸머리에서 요점을 남기죠. 요점을 남기고, 그래서 뭐 색깔로도 한번 칠해보고, 형광펜으로, 그죠? 저도 배웠어요. 누구에게. 이런 어떤 메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쳐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글씨를 써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나서 매월 말일날 다시 한번 추리는 거지. 매월 말일날, 그죠? 매월 말일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추려서 정말 그 자신에게 정말 자신에게 남길 만한 정보들을 이제 정보가 되는 거지. 수집을 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제 지식으로 쌓아갈 수 있는 어떤 반복 작업을 하는 거지. 똑똑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살아가져가는, 나이를 먹으면은 김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나이를 먹어도 중요한 게 그 어떤 나 자신과 외부와의, 젊은 시절에는 그게 아주 첨예해서 그 나의 속에 있는 내용과 외부가 너무나 이렇게 옹벽과 같아서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그 날선 시선들을 느끼는데, 나이를 들면서 그 어떤 그 외부 세계와 나와의 세계가 이렇게 뭉그러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좋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왜냐면 나 자신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저도 그래요. 그런 릴렉스해지는 그런 상태를 나도 즐기고 있어. 그래서 잊어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잊어먹고, 꼭 남기고 싶은 거는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그거를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차분하게 갖는 게 루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 자신이 나와 친구가 된다는, 나 자신이 나와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나 자신이, 내가 누구를 속일 때 가장 손쉬운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와의 긴밀한 교섭과 협상과, 그리고 정직함을 유지해야지만이 바깥 세상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오롯이 쓰지 않으면 외부와의 관계는 틀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메모나 이런 매일 일어나는 나와의 대화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해요. 토요일 같은 거나 일요일 같은 거. 그 이유는 이제 가족들하고. 그렇습니다. 시즌1은 아마 제 개인적인 시작인데 한 6월 30일 딱 상반기 하반기. 시즌2는 한 15일 정도 쉬어서 관련된 다시 한번 그 궤도를 수정을 해가지고 아마 횟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한번 해갖고 내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어떤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하는 느낌도 들어요. 분명히 영상을 기록한다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에는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단점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장점이 많은 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배포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새로운 꼭지를 가지고
뉴스 꼭지와 내일은 이토 히로부미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해요. 1840 몇 년생이죠? 이토 히로부미. 제가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을 이번에 읽으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깼던 거는 지금 한국사에서 퍼져 있는 그 안중근의 안중근 의사의 저격 행위가 아직까지도 몇몇 잘못 감춰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일 합방에 대한 일부 책임을 안중근이라는 그 저격 행위에 비추어서 더욱 빨라졌다는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한일 합방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야마구치 사가에 있는 일본 슌주쿠 사숙, 일종의 사당에서 그가 그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정한론의 실행 계획이었어요.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토 히로부미가 치밀하게, 그리고 그 위에 그 사숙의 선배들이었던 나이가 많은 오쿠보라든가 그 위에 기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꿈꿔왔던 열망을 이또는 면밀하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한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 대단히 위험해지니까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가 뭐 한일 합방을 위해 일어났던 전쟁을 미리 막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도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안중근 선생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큰 괴수를, 누구도 하지 못했던 큰 괴수를 쏴 죽인 건데, 얼마나 치밀하게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동아방송에서 나온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책이 있는데 얼마나 주도면밀한 놈이었는지. 이토 히로부미가 운도 상당히 좋았고, 그런 부분을 좀 몇 회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내가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한 반성. 1995년에 일본 내 그 ABC 아사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슬픈 테러리스트라는, 그들에게는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라고 보이겠죠. 뭐까지 해서 뭐하고 말하기는 힘든데, 놀라운 아시아라는 방송에서 안중근을 평가를 하면서 안중근의 인품, 테러리스트로서를 조명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안중근의 개인적인 인품과 동양평화론과 당시 이토 추미론장이 추진했던 1905년, 1907년 물산의학 등의 그가 외국권 박탈 등이 결국 조선에 자극을 해서 조선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느냐, 무리였다라는, 한일 합방 자체가 라는 진술을 들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우리 일본에게는 그들의 역사가, 그날이 과거이겠지만 당사자인 그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을 일본 사람이 하더라고요.
저명한 그 패널이. 감사합니다.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